정호근 교수님께서 우선 먼저 발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익히 장제사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왔는데 말 발굴 기술자로 해서 처음으로 말도 우리나라 말로 바꾸고 해가지고 굉장히 장제사에 대한 혼돈이 이제 많이 좀 없어질 것 같아요. 말 발굴 기술자라는 얘기만 들어가면 이분들이 말 발굴 관련된 기술자구나 라고 확실하게 이제 하는 일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먼저 저는 강원도 태백에 있는 그 강원관광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왔는데요. 그 강원랜드 아시죠? 카지노 하는 그 바로 옆에 동네입니다. 한 20분 거리에 있는 제 전공은 이제 관광이거든요. 관광이고 또 저는 또 운동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골프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이제 골프를 했었는데 골프 관련 일명 이제 프로입니다. 프로. 그래서 자격증을 다 갖췄는데 제가 이제 승마를 이제 접하고 나서 또 이제 지금 골프를 아예 그만두고 지금 말 쪽에 완전히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승마도 하고 이제 그래서 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재활승마 지도사라든지 또 마사에서 주는 그 승마 지도사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필기 시험은 다 합격했는데 지금 실기 한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시험을 또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그 말산업연구소가 마사이의 산하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는 정확한 5월 달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말산업 육성 종합 대책이라고 이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나온 자료입니다. 5월 16일 날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됐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장제 주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농가 348개를 조사를 해보니까 81.8일 정도만에 이게 장제를 새로 한다는 거예요. 약 석 달 동안의 평균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너무 늦게 한다라고 지금 판가름이 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마장 223개를 조사해 보니까 56.1일입니다. 그 장제 주기가 그 정도로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45일, 50일이 아니라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농가수 348개와 승마장 223개를 조사를 해가지고 평균을 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81.8일과 56.1일입니다. 장제 주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장제사라고 알려진 인원이 전국적으로 몇 명 정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63명 정도가 전국에 그 말발굴 기술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제 통계를 내놓은 게 지금 사육 두수가 지금 현 기준으로 약 한 3만도 가까이 됩니다. 마필수가요. 이제 2016년도 앞으로 3년 후에는 한 5만도 정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육 농가도 현재는 1900호 정도가 농가에서 말을 사육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한 2016년도에는 3000호 정도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승마장 수도 지금 한 300개 가까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3년 후에 2016년도에는 500개소로 늘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마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약 25,000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또 배 이상에서 5만 명 정도로 승마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승마, 경마 관련된 일자리 창출이 현재는 지금 한 2만 명 가까이 말 관련 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016년도에는 약 3만 명 정도로 일자리 창출을 해서 많이 인원을 종사원들 많이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경마장 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고 제주도에 있지만 지금 2016년도 가까이 되면 영천에 또 경마장이 아마 들어서는 지금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사회 측에서도 지금 경마장도 한 개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데이터를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승마 인구라든지 마필수라든지 승마장이라든지 계속 앞으로 향후 3년 안에 한 40%에서 50% 이상, 거의 100% 가까이 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현재 말발굽 기술자 현황을 보면 거의 뭐 70명도 안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술자들이 앞으로 3년 안에 한 50% 정도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산업연구소에 갔다 와서 보고 느낀 점이, 앞으로 이제 승마 인구를 과연 어떻게 많이 늘릴 것이냐, 그 승마에 대한 그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관광 분야를 전공하고 있지만 이제 레저 승마라고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레저 승마라든지 그다음에 관광 레저 승마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렇게 그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중학생 학교에서 이제 체육 활동으로도 승마를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승마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진화감을 느낄 때, 앞으로 성인이 됐을 때 승마 동호인이라든지 승마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승마가 아시다시피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는 운동이죠. 근데 지금 이제 골프 인구가 지금 약 450만에서 500만 명입니다. 거기에서 20%만 승마 쪽으로 좀 이동을 시킨다고 가정을 하면 한 100만 명 정도가 승마에 관심을 가질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저도 뭐 물론 골프 좋아하고 굉장히 매니아지만, 골프 정도를 지금 현재 즐기는 분들이라면 승마에 대한 매력만 확실히 느낀다면 한 5분의 1 정도는 이 승마 쪽으로 충분히 이동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골프장에서도 그 승마장과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굉장히 그런 골프장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제 승마장 안에 마장을 짓고 다 합니다. 실내 승마장도 짓고 하고 난 다음에 골프장 코스가 조경이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그 카트길을 이용해서 외성을 나가는 거예요. 하면은 골프하고 와서 승마도 같이 이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또 골프장에서는 또 리조트가 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박 2일 정도로 해서 숙박하면서 승마도 즐기고 외성이라고 하는 야외 승마도 하고, 이런 이제 추세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게 골프 인구를 어떻게 이 승마 쪽으로 유입을 시키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크게 대두된다고 보고요. 골프나 승마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승마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가지고 그렇게 이제 승마 인구를 늘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마필수도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개념을 해서 일단 승마 인구가 늘어나야 마필수도 늘어나고,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인원수가 너무 태부적이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보통 300도에서 많으면 500도가 정도, 사람이 한 사람으로 도저히 할 수 있는 그 맨파워에 따라서 시간이 너무 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제가 봤을 때는 한 사람이 한 200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장대사 말발굽 기술자가 너무 인력이 태우중이다라는 게 지금 현실로 늘어나 있습니다. 앞으로 승마장이나 마필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기술 인재이라든지 교육생이라든지 이렇게 좀 많이 좀 수급을 해서, 근데 정말로 말 그대로 전문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일반 저도 셀러리맨이지만 일반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 자기 기술을 가지고 자기 업이죠. 자기 업이 되고 자기 전문인으로서 대우도 받을 수 있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승마장에 가든 교관을 만나든 하더라도 여러분들 말발굽 기술자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타치를 못한다는 얘기죠. 전공 분야가 확실히 나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의사는 수의사, 말발굽 기술자는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못합니다. 왜?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상호 존중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승마장이 됐든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내가
나다라는 그런 인식보다는 여러분들도 항상 서비스맨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80년대, 90년대만 되더라도요. 그 경영학에서 서비스에 대한, 손님에 대한, 고객들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그 guest is king입니다. king. 게스트, 손님은 king, 왕이죠. 그죠? 근데 지금 트렌드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guest is god입니다. 고객, 손님이 이제 신적인 존재로 모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근데 이 그 차원을 넘어가지고 이제 손님이 신적 존재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고객이.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잠재 고객이 됐든 고객이 됐든 승마장이 됐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면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이 물건을 막 사간단 말이에요. 이제는 분종, 소량 생산을 해서 소비자의 구매에 맞춰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소비자 권리가 굉장히 세졌죠. 앞으로 승마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고객이 됐든 승마장이 됐든 뭐 교관이 됐든 다 관련된 사람들은 뭐 왕이다, 신이다 이 정도의 그런 마인드를 갖춰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보통 보면 또 남들 다 하는 거나 하면 안 되겠죠. 남들 안 하는 걸 해야 합니다. 그래야 빛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가 다 딸 수 있으면 그 자격증의 값어치는 떨어집니다. 근데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되면 그 자격증의 값어치가 올라가겠죠. 이번에 그 장지사 시험하고요, 말조련사 시험하고 재활승마제도사 1회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왔습니다. 재활승마제도사 12명 합격했습니다. 12명은. 장외사 몇 명 된 줄 아세요? 2명 됐습니다. 2명. 말조련사 5명 됐습니다. 1회 시험이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FM들을 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굉장히 자격증 따기가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격증에 대한 기소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대우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저도 그 재활승마제도사를 시험을 본 사람 입장에서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7, 800명 맞습니다. 시험을. 거기서 100명이 안 돼, 126명이 필기시험 합격했어요. 그래서 마장마술에서 봐가지고 또 한 50명 정도 합격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재활 실무 시험 봐가지고 50명 중에 12명 합격했어요.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경쟁률이 거의 뭐 100대1 가까이 됩니다. 100대1 가까이. 필기시험까지 본 사람까지 본다면 그만큼 이제 그 자격증에 대한 값어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장외사 시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패턴이 많이 바뀌겠죠. 앞으로 추세는. 그 다음에 또 요즘의 신이론 중에서 이 G2라는 이론이 있고요. P2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G2, P2. G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시켰습니다. G2.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GS2 해가지고 고수도입니다. 고수도 아시죠? 고수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수도 다 할 줄 아시겠지만 고수도에서 2등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수도에서 2등하면 1등 안 하고 2등하면 어떻게 돼요? 딸 수가 없죠, 그죠? 그 잃는 겁니다. 그 다음에 P2가 어떻게 됩니까? P2. 포카에서 2등하면 어떻게 돼요? 쪽박 찹니다. 왜? 결승에서 올라가서 성자와 붙기 때문에 거기서는 지뢰잖아요, 그죠? 받아서 치면 레이스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막판 가가지고 2등은 쫄딱만 하죠, 그죠? 제일 많이 잃습니다. 이와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가 되면 안 돼요. 앞에 1위를 해야 됩니다. 1등을 해야죠, 그죠? 이거는 내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거야. 자기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기술도 도태됩니다. 서로 기술 공유를 해야 합니다. 하늘 날아갈 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돈 많은 돈병철, 우리 고 이병철 회장님도 그죠?
돈은 엄청나게 부자잖아요. 그죠? 삼성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회사에서 죽을 때 안 가지고 갔습니다. 100%예요. 우리나라 기업 문화도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100년, 200년 된 기업들은 사회기구입니다. 사회기구. 사회 때문에 돈을 벌었기 때문에. 물론 기업의 목적이 이윤 창출이지만 그게 넘었으면 사회공헌이고 사회봉사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회기구 많이 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시간을 또 너무 끌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그 제가 지금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을 이렇게 다 보면 성공에 대한 뭐 7가지 습관부터 해가지고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내가 스스로가 나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이 인정해줄 때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데요. 그 공통점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했을까? 어떤 사람일까요? 저 사람은 정말 대단히 그분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 많이 벌었지만 좋은 일도 많이 해요. 이렇게 남들한테 얘기를 듣는 사람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다 까먹어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서전을 보면 성공에 대한 뭐 교본이라든지 하여튼 많죠. 성공 스토리에 대한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통점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어떤 레미콘 회사에 있잖아요. 앞에 그 레미콘 앞에다가 그 글자로 써놨습니다. 부지런해야 잘 산다.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부지런하면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게을러서는 못하죠. 그죠? 그래서 부지런하더라. 성공한 사람들은. 두 번째는 뭐냐면 메모하는 습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머리는 한계가 있죠. 그죠?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면 항상 메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뭡니까? 신용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항상 저도 그래요. 항상 수첩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침대 같은 데 놔둬요. 어떤 사람은 꿈을 꿨습니다. 산신령이 내려와가지고 로또 번호를 불러줬어요. 꿈속에서. 침대 같은 데 있는 메모지에다가 꿈결에 바로 적었어요. 번호를. 당첨됐습니다. 1등으로. 메모했기 때문에 좀 당첨되겠죠. 농담이 아니거든요. 실체상으로. 근데 뭡니까? 꿈은 깨면은 잘 기억이 안 나죠. 그죠? 이 사람은 그 6개의 숫자가 맹백하게 떠오를 때. 그러니까 메모를 한 거예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메모하고 다시 잔 거예요. 근데 그걸 그 다음날 메모 체크해서 하니까 당첨됐습니다.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남들한테 인정받을 사람이 되면 메모하면 어떻게 돼요? 약속을 하면 적어놓고, 그죠? 적어놓고 끝나고 나면 다 지우고 하면 실수 없는 사람이 되고, 아,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다 라고 남한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은 해야 잘 산다는 거고, 메모하는 습관하고, 그 다음에 신용이 좀 말 그대로 같이 이어서 신용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 그 친구는 정말 술도 좋아하고 노래도 잘하고 하지만 정말 그 친구는 믿을 친구야, 믿을 만한 친구야 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풀면서 이제는 고객이 왕인 존재에서 이제 신적인 존재로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자기를 낮추면 됩니다. 벼가 익으면 고기를 숙이듯이. 그렇게 하면 자기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머리를 숙이면 남도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인정받고 대우받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알아서 다 해준다는 얘기죠. 또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 하여튼 뭐 제가 너무 또 길게 하면 또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서 제 말씀을 마치고요.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말발굴 기술자 협회의 출범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도 하여튼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여러분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